우리 부모님, 그리고 60대 이상 모든 시니어 세대께 꼭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노년에도 일자리를 갖고 월 1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2025년 지금 노인 일자리 정책에 어떤 길이 열려 있고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900만 명에 육박하면서 빈곤, 고립, 우울증 등 고령층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문제의 해법으로 노인 일자리 활성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복지가 아니라 일하면서 복지를 유지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책은 노인이 일을 해서 자신감을 회복하면 복지의 효과가 배가 된다고 보는 사회적 접근의 전환입니다. 일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연결되는 통로이기도 하니까요. 2025년 노인 일자리 정책은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익활동형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등하교 지도, 경로당 환경정비, 공공시설 안내 등 공익활동과 관련된 일자리입니다. 시간은 월 30시간 이상이며 활동비로는 월 최대 29만 원 지급의 간식, 교통비까지 포함됩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부산 연재 시니어클럽에서 운영 중인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합니다. 학교 앞 스쿨존 지킴이, 공공시설 청소, 복지관 안내 등의 업무를 합니다. 일주일 23일, 하루 3시간씩 활동하며 월 약 29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 시니어클럽에서는 관광지 안내, 전통시설 청소, 노인 돌봄, 방역 지원, 소독 활동 등 다양한 공익 업무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엑스포역 관광객 안내, 구연동화 봉사, 텃밭 가꾸기, 노인 말벗 활동 등도 포함됩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이자 건강한 활동으로도 이어집니다. 미추홀 노인복지관은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통해 경로당 시설 정비, 행정 지원, 노노케어, 환경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형 어르신 돌봄과 말벗 활동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삶의 안전망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강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사회적 참여를 통해 고립감과 우울감을 줄여주는 효과입니다. 둘째, 일정한 활동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단순한 용돈벌이를 넘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입니다. 특히 참여자들이 매일 집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와 활동하니 기분도 좋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반겨주니 활력이 난다는 피드백을 자주 남깁니다. 만약 어르신이 있다면 가까운 시니어클럽이나 복지관에 방문해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참여 후 활동비도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하루에 조금만 일해도 기분이 다르고 사람 만나면 힘이 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진짜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형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중 저소득 어르신들입니다. 활동은 아동장애인 돌봄, 치매안심센터 보조이 되겠고요. 시간은 주 2025시간, 월 60시간 이상입니다. 급여는 월 최대 76만 1천 원 지급됩니다. 역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 북구 시니어클럽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승강기 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아파트, 공공시설의 승강기 운영 상태 점검, 이용자 안전 안내이고 하루 3시간, 주 5일, 월 60시간 근무 10개월 동안 활동합니다. 참여자는 매달 급여를 받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 기능을 수행합니다. 참여자들은 경찰, 소방 분야 경력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돼보다 전문적인 활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4년 작년 기준 이 유형에는 약 483명의 어르신이 참여했으며 공익형 및 시장형과 함께 약 총 2,800여 명이 참여하는 지역 대표 노인 일자리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형입니다. 만 60세 이상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시니어 카페 운영, 반찬 제작 판매 등 소규모 창업 활동이 가능하고요. 수익은 활동 성과에 따라 월 50만 원,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시장형 유형은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처럼 급여 형태가 아니라 일한 만큼 수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일정 기간 활동한 후 매출 규모에 따라 분배받는 시스템이라 어르신들의 동기부여와 참여 만족도도 높습니다. 세종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콩카페는 시장형 일자리의 대표 사례입니다.
만 60세 이상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들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며 일주일에 23회 근무합니다. 이 카페는 서류 면접 실기 평가까지 거쳐 매년 직원 선발하며 일하면서 욕심이 생겨 라테아트 자격증까지 따신 분도 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세종시 카페의 경쟁률은 매년 3대 1을 넘으며 인생 2막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반영된 사례입니다. 광명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는 레포소 쉼 카페는 2025년 4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평생학습원 1층에 위치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며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직접 매장 운영, 음료 준비, 고객 응대까지 담당합니다. 광명시 측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의 특징은 매출 규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며 고정급여가 아닌 만큼 성과에 따른 보상이 분명합니다. 또한 스스로 업무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사업 운영 능력과 자립성을 기르게 됩니다. 지역 주민에게는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 제공, 어르신에게는 사회적 역할 수행의 장이 되며 결과적으로 세대 통합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물론 현실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시장형 일자리의 경우 정부 보조 없이는 수익 창출이 어려워 노동량 증가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노동 강도 대비 수익이 낮거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계속해서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지원하는 이상 이 구조는 신노년 세대의 노동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창구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스스로 운영해 수익을 낸다는 경험은 정말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보다 활동량과 책임이 많지만 내가 일한 만큼 결과가 돌아온다는 자립감과 성취감을 갖게 합니다. 물론 수익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이 함께 성장하면 시니어 카페와 같은 시장형 사업단이 소규모 창업, 지역 특산품 판매, 문화예술 체험 등의 영역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할 선형입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일반 구직자입니다. 활동은 주로 민간기업 공공기관 인턴십으로 청소, 경비, 조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간호조무사 경력이 있는 여성 어르신이 지역 요양원 보조직으로 취업하는 사례도 있고요. 민간 사무실, 택배회사에서 서류 정리, 단순 포장, 물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고객 안내, 계산대 보조와 같은 활동을 하는 분들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형별로 노인 일자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겁니다. 노인의 일자리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삶의 활력이자 건강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특히 취업형 인턴십은 정부가 기업까지 지원해가며 고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갖춘 제도라고 봅니다. 현재도 시급 4만원, 일당 12만원이라는 자극적 표현이 유튜브에서 돌고 있는 만큼 실제로는 시간당 6,500원 활동비의 교통비, 간식비, 식비 포함 월 최대 29만원 수준이지만 정책의 효과와 목표는 일상 속 안정된 소득과 사회 참여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 세대 또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일로 활동하고 싶은가요? 이 정책이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삶의 활력과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지역별 사례가 필요하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모든 답변 성심겸손히 돕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가치 있고 따뜻한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